Yes, no. Good morning. Thank you. 오늘 2019년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기자간담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반도체 관련 그리고 또 전자부품 산업이 굉장히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M&A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MLCC에 특히 이제 수동 소자 부분에 있어서 부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부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렸다고 할 수가 있었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라는 이제 그런 물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가 지난 3, 4분기, 4, 4분기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좀 비즈니스가 하락하는 이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급격한 변화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주문도 취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저희가 겪었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저희 그 기자간담회에서는 저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 사업을 지속해 나갔는지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이제 처음으로 참석해주신 기자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현장의 장부를 통해서 저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다른 업체들과 저희 이제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750개 이상의 제조사에서 공인된 저희가 유통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보통 이제 대량,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이런 이제 부품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양산까지 가는 그 서플라이 체인 단계를 보면은 보통 많은 유통기업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산 쪽에 좀 포커스를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마우스는 바로 이 앞 단계, 설계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희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른쪽에 집중하는 양산 쪽에 집중하는 이제 유통기업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들은 좀 서비스가 잘 되는 회사들을 찾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가격이 좀 저렴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먼트 사이클이 좀 긴 이런 이제 회사들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우저의 고객 베이스를 보면은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저희 고객이 대부분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뭔가 신기술과 관련된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통기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소량으로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량 주문 그래서 최소 주문량 이런 요구가 없는 회사들 그리고 뭔가 신기술과 관련된 부품이 있는 회사 그리고 즉시 빠르게 배송해서 바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저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객들이 저희 마우저의 고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바가 저희 마우저와 다른 이제 유통기업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이제 마우저의 사업 전략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고객들의 요구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바로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이제 그 재고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만 개에 달하는 이제 그 서로 다른 유형의 부품들을 저희가 즉시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통센터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원스톱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이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아시아 패시픽 지역에 진입한 이후에 저희 비즈니스 성과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주 지역 외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2001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9년에 걸쳐서 이제 매출이 성장이 한 4억 3,200만 달러 정도를까지 이제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정도의
정도의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진 거죠. 그만큼 성장세가 더 높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 저희 작년 1년에는 저희 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전체 글로벌 세일즈 중에 에이시아 패시픽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25%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아태 지역에 진입한 지가 지금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 이제 마우저 유통기업인데 저희는 좀 이커머스 쪽, 이제 전자상거래 온라인 쪽 세일즈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온라인에 주로 집중을 했었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한국 지사를 이제 오피스를 설립한 게 2016년, 그러니까 3년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한국에서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2016년에 저희가 이제 브랜치를 설립하기 이전까지는 성장세가 좀 완만하게 증가되었지만 저희가 설립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지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기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시장에 뭔가 이제 현지에서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스 설립이라던가 또 이런 프레젠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이후 지금 3년 만에 저희가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4,2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건 매출 성장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매출도 중요하지만 저희 마우저가 또 하나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고객의 베이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만 저희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의 이제 고객 수가 69만 명 정도의 어카운트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고객 베이스 중에 기존 고객하고 신규로 저희가 이제 창출된 고객을 저희가 항상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3분의 2 정도가 새롭게 저희가 창출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런 새로운 고객이 일단 저희한테 한번 이제 구매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을 보면은 저희가 매 2분마다 새로운 계정이 생겼다, 새로운 고객들이 저희 마우저를 이용했다라는 이제 저희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세미나 한 1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은 1시간 동안 120명의 새로운 고객들이 마우저닷컴을 새롭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 매출이 오피스 설립 이후에 3년 동안 100%, 107%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고객 베이스는 얼마나 증가를 했냐?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4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에 집중하고 있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세일즈를 하는 영업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 방문을 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이런 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온라인의 웹사이트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세일즈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웹사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63개의 웹사이트, 현지 웹사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마우저.kr로 이제 한국어로 저희가 지원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3개의 웹사이트가 17개의 현지 언어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일단 이제 결제가 되고 있는 국제 통화는 27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이긴 하지만은 저희 전체 매출을 보면 51%가 이런 온라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이 상황에서 왜 그렇지? 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어떤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꼭 주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조금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성격상도 그렇고 좀 불편해서 그냥 뭐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이제 온라인으로 다 서치를 한 다음에 이메일이라던가 팩스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이거 이제 구매를 하려면은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뭐 페이퍼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의 채널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로 보면은 51%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구매되는 그 주문되는 라인으로 보면은 70%가 온라인 구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분들이 86%가 온라인 구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전체 글로벌 매출에서 APEC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비중을 보면 APEC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때 25%인데 지금 이게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다,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예전 방식이라면은 뭐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그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걸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식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저희 웹사이트에 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고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주문하는 형태가 특히 또 에이시아 패시픽에서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구매 행태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고 구매자들의 어떤 행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우저에 있어서는 그 온라인의 트래픽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이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글로벌 저희 온라인 트래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추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한국의 웹 트래픽의 통계입니다. 예, 보시면은 저희 최근에 이제 순위 1위였습니다. 2019년 3월에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웹 트래픽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고객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짚어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국가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집중하는 기술이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글로벌하고 한국을 지금 비교해 보면은 거의 유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분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게 글로벌이고 저희 이제 선으로 표시된 그 반색 선으로 표시된 게 한국인데요. 보면 이제 모터 컨트롤하고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산업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APEC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어떤 부품을 어떤 지역에서 많이 구입하는지를 이런 이제 추세를 보면 저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어떤 니즈에 맞게 이런 이제 관련 기술 그리고 관련 부품들을 저희가 최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